안녕하십니까. 유니TV의 김하늘입니다. 매주 화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한반도는 지금입니다. 지난주엔 순풍이었던 남북관계에 역풍이 불었습니다. 9월 21일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함께 우리 측이 제의한 10월 2일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도 연기한다고 발표했지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9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육자회담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내세우며 대외적으로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행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분석국의 최문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의 한반도 동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난 9월 21일이었죠. 이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기한다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성명 발표였나요? 네,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에 대한 사소한 도발 행위라도 묵과하지 않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에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무력작동과 소위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이 북한이 갑자기 이런 강수를 두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의 속내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나타난 표현에서 일부나마 그 의도를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현 정부의 원칙론의 승리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돈줄 회복을 위한 태도로 평가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만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2013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를 허용한 것을 북한의 변화라고 한 평가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을 자신들과 연결시키면서 소위 통일애국 인사들을 탄압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요,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합의해 놓고 이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총 1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두 차례 있었는데요. 그 3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당초에는 2000년 12월에 개최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부 사정의 이유로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고 2001년 2월에 개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4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경우 당초에는 2001년 10월 달에 그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북한이 또 9.11 그 테러 사건을 그 이유로 우리가 그 경계 강화 대책을 수립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에 그 개최된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연기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의 금강산 관광 관련 회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습니까? 네, 그 금강산 관광 사업은 1998년 그 11월 18일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0여 년 동안 그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첫 해인 2008년 그 7월 11일에 그 금강산에서 박항서 씨가 북한 병사에 의해서 피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즉각 그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남북 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예컨대 2010년 2월에 그 남북 간의 당국 간 회담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측 3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남북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북한은 4월에 그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기업들의 자산을 몰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2011년 5월에는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을 제정을 해서 현대에게 부여한 금강산 관광 그 독점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그 6월과 7월 두 차례 우리 측은 민관 협의단을 구성을 해서 금강산에 있는 재산권 문제를 이제 협의하려고 방북했지만은 그 남북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게 됩니다.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이 먼저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제의하게 되는데요. 8월 19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8월 22일 금강산 관광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9월 25일에 회담을 재개에다 수정 제의하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재개를 하자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10월 2일에 회담을 하자 이렇게 다시 수정 제의하게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9월 21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연기한다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지금 금강산 관광회담 재개는 유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이 2010년 2월 개최된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조건은 뭐였습니까? 당시 북한 측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네. 2010년 2월에 개최되었던 당국간 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조건은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그리고 신변 안전보장 강화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측 입장은 명확합니다. 진상규명은 이미 북한 군부가 진상을 조사했기 때문에 완료된 상태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신변 안전 보장 강화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후로 2009년 8월에 현대 현정은 회장이 북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가 되면 재발방지 이런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신변 안전도 확실히 보장했다 이런 언급을 하는데 이 언급을 북한 측은 가장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이고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 성사될 경우 의제가 이 3대 조건으로 국한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우리 측이 제기했던 3대 조건과 2010년 이제 2월 이후 새롭게 들뜬 사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대 금강산 관광 특권을 폐지한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이 있는데요. 이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은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난 9월 18일 이 중국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10주년 세미나가 있었죠. 이 참가자와 의제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했던 대로 9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육자회담 10주년 기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문제,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 방안이었습니다. 한미 및 북중 몇 개국의 정부 인사 및 민간 전문가가 참가를 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참가하셨습니다. 이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북중러와 한미일의 시각이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한미일은 육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북한에 성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었고요. 북중러는 육자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다 하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측 참가자들은 전제 조건 없는 육자회담 개최를 요구를 했고요. 미국 측 참가자들은 육자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229 합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229 합의 플러스 알파 어떤 내용의 요구입니까? 229 합의는 지난 2012년 대북정책 특별대표인 클린 데이비스와 북한의 김계관 사이에 합의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이 북한에 24만 톤의 영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유예하고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 핵활동을 유예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합의는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함으로써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측 참가자들이 제시한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대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정은은 지난주에도 관심사항이었던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돌아봤죠. 이 한 주간 북한 대내 동향 어땠습니까? 김정은은 지난 한 주에도 건설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예컨대 9월 17일 문수 물류량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0일, 즉 당 창건 기념일까지 문수 물류장을 건설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22일 다시 문수 물류장과 미림 승마 구락부장을 방문해서 관계자들에게 공사 완공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추석을 맞아서 김영남, 박봉주 등 당, 군정 핵심 인사들이 김정은의 고조부인 김부연 등에 비해 화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혁명열산릉 등의 묘에 헌화함으로써 최대 정당성 등의 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북한의 주요 동향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 북한에서 예정된 주요한 행사나 일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금주 북한의 주요 행사를 보면 9월 23일부터 26일간 평양에서 추계 국제상품 전략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9월 23일부터 25일간 베를린에서는 트랙2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9월 27일부터는 FAO와 WFP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식량 작황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사 결과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오게 되고 이 결과는 내년도 북한의 그 식량 상태를 평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한반도 동향에 대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회사 무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우리 측 여론 동향을 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내적으로는 노동당 창건인을 목표로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주민 노력 동원이 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외적으로는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북미 간 대화 채널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정세분석국의 최문 사무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이뤄지는 데다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70세 이상이어서 이번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안타깝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정치적 협상물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문제, 한민족 간의 왕래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